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을 하고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그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고 이 세상과 작별하려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고려하기도 했는데 아직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네요. 더 살아보라고 등을 두드려주며 아직 이 세상은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라고 많은 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방송에 제 사연을 적게 되는 날이 오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제가 16살이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하루도 안 빠지고 눈만 마주치면 싸우셨고 그로 인해 이제 마음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서로 보란듯이 부모님께서는 각자 만나고 있는 또 다른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저는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하고 인생을 맡겨야 할지 몰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결국 저희 부모님은 한 가족이 아닌 남남이 되면서 저희 엄마가 아닌 아빠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게 되었네요. 엄마는 나중에 꼭 저를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하시곤 한 번도 얼굴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연락이 온 적도 없었어요. 희망을 품고 있었던 저에게 절망만 주고 가셨네요. 차라리 아무 말 없이 떠나시지 왜 제 마음에 꼭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품게 했는지 그로 인한 배신감은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살고 있는데 집에 불청객이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있을 때도 집에 자주 왕래했던 여자였고 우리 아빠가 뭐가 그리 좋아서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저에겐 의견조차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그냥 눌러 앉아 살면서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뭘 해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빨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보는 시선은 날카로웠으며 어떻게 하면 저를 내쫓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듯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야. 왜인 줄 알아? 네가 있음으로 인해 내가 자유롭지 않거든. 너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막히고 얼굴도 마주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 아빠가 너를 데리고 사는 게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 같니?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는 거야. 나한테 너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술 먹고 한탄을 하더라. 솔직히 지금 너 나이면 나가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나이 아니니? 집안일 조금 한다고 그게 너에게 엄청나게 큰 무기인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그냥 네가 잡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손 놓고 있는 거다. 지금 네가 16살이니까 앞으로 4년 남았네. 네가 20살이 되는 순간 자발적으로 나가. 너도 나 보기 싫잖아. 네가 원하면 지금이라도 나가게 해줄 수 있어. 네 아빠 반대는 내가 잘 말해줄게. 제가 이 집을 왜 나가요? 절대 나갈 일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속이 좀 편하세요? 제가 암적인 존재라고요? 아줌마가 이 세상에 암적인 존재잖아요. 남의 가정 파탄 내신 장본인이잖아요. 아빠가 아줌마 사랑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좀 지나봐요. 또 다른 여자 만날 거예요. 제가 여자 바뀌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거든요. 아줌마도 그냥 가지고 놀다 버리는 심심풀이 장난감에 불과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아빠 돈 보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저와 아버지 사이의 일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랑은 만난 지 이제 2년 정도 됐나요? 저와는 16년을 함께했고 저를 키워주셨어요. 누가 더 소중한 존재겠어요? 아줌마는 제 발톱에 때만도 못한 존재세요. 아시겠죠? 아줌마와 한참 동안 말싸움이 벌어졌고 다 큰 성인이 저를 이겨먹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말싸움에 지기 싫었는지 온갖 상처가 되는 말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고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 풀리는지 힘들어하던 아빠는 새엄마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의 대화보다는 새엄마와의 대화가 좀 더 진지하고 아빠의 속마음까지 꺼낼 수 있는 사이라서 그런 건지 아빠는 저를 신경 쓰기보다는 점점 새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결국 저를 집에서 내쫓는데 성공하고 말았네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사춘기가 왔고 그로 인해 새엄마와 트러블이 점점 심해져서 자기에게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서로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주면 되니 방을 하나 얻어주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셋이 모여있을 때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에게 기대어 슬픈 표정으로 불려시 같은 짓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 따로 나가 살겠다고 말했네요. 아빠는 잠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를 놓칠세라 새엄마는 아빠에게 본인이 집을 잘 알아봐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 먹을 반찬도 신경 써주고 집안일도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아빠의 팔짱을 끼고 우린 서로에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쳐다보자 아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저보다는 새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하고 좋다는 걸 인정하고 말았네요. 일 때문에 바쁜 아빠를 대신해서 다음날 집을 알아봐 주겠다던 새엄마가 저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허름한 쪽방촌이었죠. 그 동네는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40분 정도 되었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좋았습니다. 아빠 집에 있을 때는 버스를 타고 40분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쿰쿰한 냄새와 엄청 작은 방은 저 혼자 살기에도 좁을 정도의 공간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길에 내쫓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며 다달이 한 달치의 생활비를 넣어줄 테니까 이렇게 배려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말을 끝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습니다. 아빠는 제가 집을 나온 이후로 제 얼굴을 보러 한 번도 쪽방촌에 온 적이 없었고 새엄마는 매달 주겠다고 한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도 않았어요. 거의 노숙자들이 다니는 곳이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공간이었기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히고 겨울이 되면 뼈가 시릴 정도로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어 정말 비루했던 삶 속에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고 저는 성공하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꾹 참고 쪽방촌에서 4년을 버텼는데 20살이 되자마자 새엄마가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잘 살고 있었냐? 우리야 요즘 하던 사업이 잘 되어서 웃음이 끊일 날이 없단다. 내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네가 20살이 됐으니 알아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 그래서 너 혼자 앞으로 살아가라고.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집이긴 한데 이 정도도 너한테는 정말 과분했던 거 알지? 나중에 성공하면 꼭 갚아라. 그래도 새엄마라는 명분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준 거니까 짐 싸서 내일 당장 나가도록 해. 너희 아빠한테는 네가 잘 살고 있고 네가 만나고 싶지 않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말 잘 해놨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제 진짜 안녕하는 거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찾아오지 말아라. 우리는 너 찾을 생각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너희 아빠 아이가 있다고. 이제 완전한 가정을 이룬 셈이지. 그런데 네가 불쑥 들어오면 우리 집이 뭐가 되겠니? 생각해봐. 안 봐도 뻔하지. 네가 없어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거 잘 생각하고 앞으로 잘 살길 바란다. 어디 가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니? 진실된 마음은 아니지만 응원할게. 새엄마는 4년 만에 나타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곤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음날 짐을 싸서 나왔고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며 방 하나 얻을 돈을 모을 때까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엄마나 아빠 그리고 새엄마 그들의 삶에 제가 그저 방해만 되는 존재였다는 생각에 더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 하나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매일 제자리 걸음이었네요. 고등학교 성적은 좋았지만 돈이 없어 대학교를 가지 못한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방 하나 얻을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친구 집에서 나왔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 결국 제가 하게 된 일은 그저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검사하는 일이었네요.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제 삶에 전환점이 생기는 시점이 생겼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 끝나고 토요일인 다음 날 다들 당첨의 꿈을 품고 복권을 사고 있길래 그런 건 한 번도 사본 적 없었던 저도 솔직히 돈이 아까웠지만 몇 장을 사게 되었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집에 도착해 방 한편에 복권을 던져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술을 많이 먹었던 저는 늦잠을 잤고 친구랑 실컷 놀다가 집에 와서 TV를 켜고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빨래를 걷고 있는데 마침 복권 추천 방송이 나와 그날 저녁에 회사 사람들과 복권을 몇 장 샀던 게 기억이 나서 한쪽 구석에 구겨져 박혀있는 복권을 주워 침대에 앉아 번호를 맞춰봤습니다. 방송에 나온 번호를 적은 뒤 확인해봤지만 역시나 사람은 이런 거에 기대하면 안 된다는 확신을 줬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빨래를 개려고 하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은 복권 한 장이 구석에 박혀있는 걸 보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본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번호를 맞춰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번호를 보며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이나 번호를 맞춰보고 눈을 비비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제가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3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된 저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엄청난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손발을 덜덜 떨면서 밤새도록 제가 혹시나 잘못 본 건 아닌지 계속해서 번호를 맞춰봤습니다. 지갑 속에 당첨된 종이를 꼭꼭 숨겨두고 한껏 부푼 마음을 다스리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앞으로 바라던 삶을 상상하고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을 계획하며 다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아침 회사에는 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저는 아침 일찍 은행을 찾아가 1등에 당첨된 복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들어온 당첨금을 확인한 후 제 인생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간 꿈꿔 오고 계획했던 사업을 시작했고 원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삶이 정말 바뀌게 되었네요. 남부럽지 않은 금액이 들어있던 통장은 제 삶을 나아지게 해줬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업 또한 점점 커지고 돈이 돈을 불러오더라고요.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려왔고 제 나이는 40이 넘어갔네요. 사업이 커지다 보니 회사에 필요한 인원을 더 충원해야 했고 경비와 청소 아줌마도 더 뽑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손까지 넘어오지 않고 밑에 직원이 알아서 면접을 보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했어요. 저는 바쁘다 보니 회사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일정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았고 그날도 평소처럼 월요일에 아침 일찍 회의를 하곤 또다시 밖에서 약속 잡힌 스케줄을 처리하고 저녁 늦게 회사에 들어와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사무실을 노크했고 알고 보니 청소하는 직원분께서 처음 오셔서 그런지 제 사무실을 청소하겠다고 고개를 내미길래 사무실은 제가 알아서 하는 곳이라고 말을 전한 후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소 아줌마가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저를 보고는 수민이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아줌마를 쳐다보니 저희 회사에서 새로 일을 하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새엄마였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멍하니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고 새엄마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으면서 제게 보고 싶었다고 하며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 얼굴을 보고 저는 표정이 한껏 일그러졌고 그런 제 표정을 살피며 우물쭈물하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새엄마에게 한 소리 하려고 하는 찰나 제 사무실에 들어온 또 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빠였습니다. 경비원 옷을 입고는 순찰 중이란 말을 하며 새엄마를 보고 급하게 달려와서 대표님 사무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며 야단치면서 제게 죄송하다고 굽신거리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놀란 눈빛으로 아빠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게 된 눈빛으로 두 분은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처럼 겸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을 불렀고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온 직원에게 사람을 어떻게 뽑은 거냐고 물어보니 저희 회사와 계약한 용역업체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고 부부가 함께하고 있어서 믿음이 가서 뽑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기가 찼죠. 저는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질렀고 두 사람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마주쳤다는 게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 처리를 해야 다음날 스케줄에 문제가 없는데 아빠와 새엄마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불러 저희와 계약한 용역업체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였다고 계약 파기하기 싫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다음 날에 확인해보니 아빠와 새엄마는 저희 회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동안 잊고 지내던 과거 일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저는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 후 집에 가려고 차에 올라타려는데 갑자기 제 앞을 누군가 막았고 푹 눌러쓴 모자를 벗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저를 보며 정말 보고 싶었다고 그동안 저를 찾고 있었지만 찾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참 그 모습이 얼마나 가식처럼 보였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아빠에 대한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다며 차에 올라타려 하자 새엄마까지 나타나 무릎을 꿇고 자기들을 제발 좀 살려달라며 과거 일들 죽을 때까지 사죄할 테니 저희 회사에서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 줄 아셨어요? 근데요, 저는 사과받아줄 마음도 없고 이렇게 당신들과 말 섞을 시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고 황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당신들의 가식적인 눈물이나 보며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시 떠올릴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저희 회사에서 나가세요. 당신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조차 아깝고 가치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역겹네요. 내가 미안하다. 그때 그렇게 매몰차게 너를 내쫓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대충 짐작하겠지만 너희 아빠가 사업이 망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어. 그리고 너도 잘 알겠지만 내가 그때 임신했었다고 말했었지.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지금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 보살핌이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다 보니 우리가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하고 있단다. 과거 일은 과거일 뿐이니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제발 부탁이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서할 마음도 없고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드릴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 회사가 투자하게 될 회사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얼마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선택은 자유이니 알아서 결정하세요. 잘 될 수도 있고 다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도움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 말들로 고맙다며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회사 대표인 제 말을 찰떡같이 믿고 넙죽 받아들인 새엄마와는 달리 사업을 운영했던 아빠는 제 말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만약 전 재산을 투자한다면 필연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덫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엄마가 반드시 제가 던져놓은 미끼를 물어서 결국 아빠가 새엄마의 말에 따르게 될 거라고 예상했죠. 제 예상대로 그들이 길바닥에 나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것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어요. 가지고 있던 돈들과 끌어모을 수 있는 돈들 전부를 제가 말한 주식에 몽땅 털어넣었던 새엄마와 아빠는 길바닥에 나앉는 최악의 순간까지 갔고 새엄마는 저희 회사에 찾아와 저를 보며 당장 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새엄마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고 씩씩거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는 새엄마에게 선택은 분명 자유였다고 말했는데 그걸 믿고 딸은 스스로를 원망하라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곤 뒤돌았습니다. 이제 눈앞이 막막한 삶을 살고 있는 새엄마는 더 이상 밑도 끝도 없는 곳까지 추락하게 되면서 제발 자기 가족이 지낼 만한 곳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눈물을 흘리며 제 다리를 잡고 애원하길래 따라오라며 제 차를 탔고 그렇게 새엄마를 데려간 곳은 저를 버렸던 바로 그 쪽방촌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보고 화를 내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저를 밀쳤고 그때 제 감정이 지금 당신과 똑같았다는 말을 하며 그 쪽방촌의 주인에게 4년치 집세를 내주고 16살 때부터 20살까지 그동안의 집세를 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 갚아드리는 거라며 앞으로 세 가족 모두 쪽방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정중히 인사드리고 뒤돌아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새엄마는 몇 번 더 회사에 찾아왔지만 다시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고 지금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네요. 힘들게 살아온 만큼 억눌렸던 제 감정이 너무 크게 터진 건가, 너무 심하게 행동을 했나 생각하며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보며 물어보았지만 어렸을 때 제가 겪었던 그때 아픔과 상처들은 지금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했고 평생을 쪽방에서 살면서 어린 저에게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 마음이 누그러지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제 입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저처럼 행동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용서해주고 받아들여 주셨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보란듯이 더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셔서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